프로페셔널 엔지니어와 아마추어 엔지니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부하는 전략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아마추어는 그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너무도 다급하게 수업만 듣기에 급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프로는 그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채점자를 사로잡는 그 특별한 전략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화면은 제 교재의 프리페이스 부분입니다. 기술사 준비하는 전략 5가지를 분류해 놓았는데요. 자, 머리말에 나온 이 5가지 부분. 이 부분이 바로 기술사 답안을 작성하는 그 원칙과 기준이 되겠습니다. 총 5가지 부분에 최종 견해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과 관계 있는 신뢰를 보임으로써 전체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한다. 자, 현장 설명을 하더라도 자, 흙막이 공사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단순하게 흙막이를 그리는 것보다는 현장 상황을 그대로 재현을 해주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해 대지는 있었는데 땅을 파 내려갔을 때 진행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인근 현장이 가깝거나 건물이 가까운 이 상황들을 그대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라 이겁니다. 물론 이 근처에 3호선 양재역이다. 어떤 특정 지정 건물을 하셔도 되겠지만 너무 그렇게 하면 좀 표시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교와 대조인데 비교는 공통점을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대조는 차이점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교 플러스 대조를 해주셔야 정확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센카 공법 소일 레일링 공법 이렇게 됐다라고 보면 타이틀의 비교와 대조를 같이 해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법의 원리다라고 보면은 어센카 공법은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원리, 지지 원리, 소일 레일링 공법이다라고 하면 흙의 마찰력에 의한 지압 이런 식으로 원리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공통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차이점도 마찬가지로 같이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다. 공통점으로만 설명하면은 설명 자체가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이 비교 대조 기법으로 설명을 해야 채점자가 정확하게 인식을 한다. 자, 분류와 분석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분류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유형 구분을 한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 공법이 있겠고, 시설이 있겠고, 그 다음에 현상, 자, 재료 중에 부재가 있겠고, 성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과 성능이 있겠고,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시험을 하죠? 이걸 우리가 시험을 합니다. 시험에 따른 시스템과 그 다음에 기타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상을 분류를 한다. 유형으로. 자, 분석. 하나의 대상을 부분으로 이루어진 대상으로 분석을 한다라는 건요. 우리가 부위별로 설명을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를 그리더라도 기초기둥벽보 바닥판 그리든지 아니면 벽체와 슬래브가 이루어진 부분들의 접합부 부분을 따라서 설명을 한다든지 하나를 놔두고 수직 부재는 어떻고 수평 부재는 어떻게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한다. 자, 그 다음에 평가에서 방법과 방식으로 나눠서 설명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을 때 부실과 관련된 부분, 수단 우리가 하는 도구와 관련되는 게 아니라 부실 시공 품질과 관련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깝게 타설해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자, 도구라든가 형식, VH 분리타설이다, 뭐 CPB 타설이다. 이렇게 해서 자, 마지막에 방안을 뭘까요? 방안? 방법과 방안을 통해서 불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마인드를 설명하면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견해 전제 조건과 대안인데 전제 조건은 문제 서술 초반에 머리말 바로 다음 부분에 준비할 사항들 이게 바로 전제 조건이 되겠고요. 대안을 통하여 견해를 제시한다. 결론부 바로 앞에 추가적인 공법, 더 발전적인 공법을 통해서 나의 견해를 제시하는 게 바로 기술사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5가지를 가지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내 견해를 제시하는 게 기술사 시험이구나. 제 머리말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자, 제가 도입부에 설명했던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을 설명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케일이냐 디테일이냐. 아마추어는 스케일에 감탄하고 프로는 디테일에 더 경탄한다. 물론 말을 바꿔도 같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스케일이란 무엇이냐면 공부를 할 때 일단 큰 틀을 잡고 마법지 메인 스크린을 가지고 공부한다. 자, 마법지 메인 스크린을 본다라고 보면요, 우리가 자, 이렇게 A3 부분에 폴더가 크게 3개가 되어 있죠. 공통적인 게 3개가 되어 있는데 일반 사항, 항목, 시공,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마법지는 총 4개로 되어 있는데 이 큰 틀을 보는 게 바로 뭐냐? 스케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케일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러나 디테일은 뭐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에 대한 세부 내용을 디테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처음에는 스케일로 접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디테일로 접근한다. 언뜻 보면 나무가 먼저냐 숲이냐인데, 자, 이건 큰 스케일이니까 숲이 되겠고요. 이거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했죠. 그게 바로 마법지가 되고요. 저는 바꿔서 설명을 하면 결국은 디테일을 모르면 합격을 못한다라는 역설적인 의미로 지금 스케일과 디테일을 반대로 설명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일은 곧장 뭐냐? 마법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좀 더 하게 되면 디테일이 추가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별 전개 과정에 따른 why, what, how 3가지 항목인데 이 항목이 기술사 용어에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거 왜 하는지 목적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단어로 가이드월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던 유형 파악을 하면 얘는 시설물이죠. 그리고 기능을 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설치를 했을 때. 그러면 정답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여기에가 나와 있습니다. 왜 해야만 하는데 목적어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내를 하기 위해서 그 기능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찾는 게 1순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으로 할 거야 라는 게 나오고, 자, 어떤 방법으로 할 거야, 이렇게 원리를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레이아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메인 스크린이 되겠고요. 마법지 하는 게 바로 메인 스크린이 되겠습니다. 그 순서를 알아야 유형도 파악이 되고 세부적으로 같이 이어진 이 내용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구성 자체가 흐름과 연관성이다 라는 건 메인 스크린 그대로 되어 있다.
자, 건축 분류 체계의 획기적인 정립이다. 이건 뭐냐면 지금 유형 15가지로 분리된 항목들 뒤쪽에 다시 나오지만 네, 유형파, 공법이냐 현상이냐, 기타, 기준, 기능, 성능, 시설물, 시험, 항목 네, 이런 15가지 기준들을 제가 정립을 시켜놨다. 자, 같은 내용이죠. 구성 형태, 구성 원리에 따른 네, 분류법. 자, 메인 테마는 네, 중간중간에 제가 현장에서 했던 내용을 기존 교재들과 다르게 창작해서 그림을 전부 그렸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이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그래서 메인 테마로 설정한 내용이 현장 시공으로 거의 되어 있다. 공정별 키포인트와 공정별 키포인트는 메인 스크린 하단에 보면 핵심 단어들로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걸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책은 메인 스크린, 서브 스크린. 그러니까 겉지와 속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파트와 프로세스는 뭐냐? 파트는 몸통입니다. 네, 파트, 기초 기능 벽보 바닥반. 네, 파트죠. 프로세스는 설치 전중 후 순서대로 되겠죠. 자, 흙막이, 물, 집안 이렇게 파트로 되어 있고 네, 설치 전중 후 또는 시공 전중 후 이런 프로세스로 답을 구성한다. 자, 3주 지나서 21일 동안 원하는 행동을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 지식이 늘어나면 인생이 변한다. 당신은 변화된 멋진 인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 교재 머리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부터 기술사 시험 정보 기본 내용인데 간단하게 네,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하는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에서 네, 우대 정보와 기타 공기업, 공무원, 그 다음에 감리했을 때 BQ 가점들 등 혜택이 있죠. 네, 자격 부여 그리고 향후 진로 부분에 있어서 네, 법원 감정 요즘 하자가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술사 취득 후 이렇게 송무 업무라든가 또는 법원 감정 기술사 전문가 이런 쪽으로 네, 나가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사비 감리 감독뿐만 아니라 감정하거나 하자 감정 또는 우리가 직접 감리를 나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 자, 응시 자격은 네, 기본적인 내용이죠. 4년 이상 실무 기사를 취득했을 때 그게 아니라 산업기사, 네,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는 네, 5년이 되겠고 기사 자격증 없었을 때는 네, 6년이 되겠습니다. 기사 자격증이 없다. 그러면 응시하는 종목에 6년 정도, 6년, 네, 6년 이상 실무하시면 되겠군요. 기타 전문대학 또는 3년제네요. 3년제 전문대학 관련 학과를 나왔을 때 네, 7년 실무에 종사한 사람. 자, 나머지 부분들은 네,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출제 유효는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출제 방침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출제 해당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에 입각한 계획, 설계, 연구, 분석, 시험, 운영. 자, 이 부분은 산업안전관리공단 네, 홈페이지에 보시면 기술사 출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표가 아예 딱 나와 있어요. 자, 그 부분 항목을 가지고 저희들도 네,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출제 부분도 그 부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 항목인데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정책이나 기술 또는 제도 그리고 이제 특히 기출문제 형태는 네, 보통 이제 용어
그 다음에 서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용어를 우리가 이제 정식 명칭은 약수령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서술형이다라고 하고, 네, 보통 이제 논술이다 표현하는데 정식 명칭은 약수령, 서술형입니다. 약수령의 경우는 네, 보통 3년. 3년이면 우리가 9회가 되겠죠. 9회. 9회 안에 들어온 최근 문제는 출제를 잘 안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무조건 안 한다는 소리가 잘 안 한다. 네, 그러면 언제 문제가 잘 나오느냐? 3년에서 6년 정도 되어 있는 이 문제가 네, 출제 확률이 가장 높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서술형의 경우는 네, 2년이면 6회 기준으로 최근 6회 이전 거는 잘 출제를 안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도 법칙이 변해서 네, 이번 회차에 출제됐는데 다음 회차에 출제되고 이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런 패턴이 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최근 3회차 제외다. 이거는 정확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됐던 게 보통 일반적인 출제 패턴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출제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네. 자, 채점 법칙도 알아야 되겠는데 1교시 때부터 4교시까지 총 400분인데 각 교시당 100분으로 되어 있고요. 1교시는 13문제를 받아서 10문제를 선택하고 3문제를 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총 10문제에서 채점자가 3명이에요. 3명. 채점자가 3명. 그래서 교시당 한 사람당 100점 만점인데 300점 만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0점 만점이다. 자, 그런데 100점 만점에 한 사람당 10점 만점에 6점을 주면 합격 점수죠. 그러면 한 사람이 10문제를 채점했다. 그러면 60점. 3명이니까 곱하기 3, 6, 3, 18, 180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1교시가 되겠고요. 2, 3, 4교시는 6문제 중 4문제를 선택해서 4문제 합격 점수가 15점이 되겠습니다. 25점 만점인데 15점. 15점 곱하기 4문제니까 15점 곱하기 4문제면 60점이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3명이니까 6, 3, 18, 180점. 자, 마찬가지 다 똑같습니다. 자, 이때 1교시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문제당 보통 10분 내외로 해야 돼요. 그래야 곱하기 10문제니까 100분을 버틸 수가 있겠죠. 자, 2, 3, 4교시는 한 문제당 25분 정도가 소요돼요. 25분. 그렇게 해서 25분 4문제니까 100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총 답안지가 교시당 오버로크가 되어 있는 게 장수로 보지 마시고 페이지 수로 봐야 돼요. 이 페이지 수가 총 14면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1교시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에 한 문제씩 거의 작성을 하니까 10문제면 끝나죠. 10면이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리고 2, 3, 4교시는 각각 3페이지씩 작성해서 4문제니까 12페이지면 얼추 정리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은 검정색 필기구만 쓰시면 되겠고, 특수 문자라든가 특정인을 암시하는 기호들, 별표라든가 지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는 모용자를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마법자 그대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답안지 작성하다가 잘못 작성이 됐어요. 그러면 두 줄을 긋고 그 밑에다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답안지가 이렇게 있는데 한 문제가 이제 끝났어요. 문제가 끝났어요. 다 끝났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 보면 줄이 3줄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세 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세 줄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해서 센터를 구분을 하셔서 네, 센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네, 여기 이 센터 부분에서 다시 센터를 구분을 하시면 내가 끝난 글자가 이렇게 끝났다라고 보고 그 바로 밑에다가 이 센터 부분 여기 센터에 자 마지막 왼쪽 센터 그 다음에 최종 센터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이제 네, 센터 V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센터 V에다가 끝을 써주는데 이때 끝을 자 이렇게 따옴표로 써주시면 돼요. 현장에서는 끝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등호 표시하는데 부등호 표시 하지 마시고요. 가로 표시하는데 가로 표시도 하지 마시고 끝은 두 가지로 합니다. 자 끝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하 빈칸은 어디에다 적냐면 문제가 다 끝나고 나면 한 교시 문제가 다 끝나면 얘는 한 문제가 끝났을 때 끝을 쓰고 한 문제 그런데 교시가 다 끝났다 그러면 센터 부분에다가 이쪽에다 이하 빈칸 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점 대상은 1교시 때부터 4교시 때까지 한 번도 나가지 않아야 되겠고요. 교시 끝나자마자 앞쪽 감독관에게 제출을 했을 때만 채점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공부 기간이 보통 이제 나와 있는데요. 기술사 자격 현황, 자, 그리고 공부 기간과 응시 횟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가장 많이 1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립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밑으로 합격을 하려면 시간 투자를 많이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하루에 평균 공부 시간 일단 3시간 이상은 해주셔야 되는데 3시간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쉬는 날 빠지는 날이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기간이 길어지고 나서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합격을 합니다. 물론 더 뒤로 넘어가는 날도 있어요. 네. 자, 일반적인 건설인들의 일반 회사의 전체 생애 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게 57까지도 연장이 되죠. 임금 피크제 되면서 연장이 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현장에서 생활했을 때 이 나이를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건설회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미래를 위한 준비로 볼 때 꼭 기술사는 필수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기술사 시험은 어떻게 되어 있고 채점 그리고 출제 그 다음에 이 교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술사 답안에 대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